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2D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차좌표를 평면상의 점에 대응하는 동차좌표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공간상의 점도 평행이동시키는 것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더 일반화시키려고 해요. 평면상의 점의 동차좌표는 x, y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공간상의 점에 대응하는 동차좌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x, y, z에 대한 동차좌표는 x, y, z, 1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동차 좌표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일반화된 동차 좌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가 좀 까다롭긴 해도 이거 동차 좌표에 대해 일반화된 정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의를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우리는 x, y, z, h, 여기서 h는 0이 아니에요. 당연히 나눗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은 아니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네 개의 문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있는 점의 좌표, 공간상의 점의 좌표 x, y, z하고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점에 대응해서 이 점은 여기 성분이 3개인데 여기는 성분이 4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를 우리는 3차원 공간상의 동차 좌표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약속된 거예요. 네 번째 성분을 나눈 거죠. h분의 x가 요거와 같고 h분의 y가 얘랑 같고 h분의 z가 얘랑 같다면 이들을 우리는 동차 좌표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거 h가 0만 아니면 되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h를 1로 본다면 대문자 x를 소문자 x, 대문자 y를 소문자 y, 대문자 z를 소문자 z로 놓으면 즉 x, y, z, 1이 이거에 대응하는 당연히 동차 좌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정의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h가 1이면 이 점의 동차 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k가 0이 아닌 어떤 적당한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요 식에다 전부 다 K별이에요. 그래도 얘도 이거에 또 다른 동차좌표가 됩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동차좌표는 무한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K가 임의의 상수거든요. 0이 아닌 상수. 왜냐하면 이거 잘 보세요.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동차좌표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K분의 KX 약분하면 X가 되잖아요. K분의 KY 약분하면 Y가 되고 K분의 KZ 약분하면 Z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도 동차좌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는 2D에도 사용합니까? 마찬가지로 2D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다 동차좌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린 조금 전까지 뭘 배웠었냐면 평면상에 있는 점을 평면상의 점으로 옮겨가는데 회전이동이라든가 또는 y=x의 대칭 이동이라든가 등등을 살펴봤고 확대 및 축소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x축으로 밀리거나 y축으로 밀리거나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들 모두는 평면상의 점은 결과적으로 매트릭스가 2×2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상의 점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공간상의 점을 변형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럴 경우는 매트릭스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x, y, z가 있으니까 점의 좌표 우리가 데이터 행렬이 이렇게 최소한도 점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x, y, z니까 3×1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3×3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한 그런 변환들인데요. 3×3 매트릭스가 되는 변환 중에서 예를 들어서 XY 평면의 대칭이라든가 YZ 평면의 대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다양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 다음 예문에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번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공간상의 어떤 점을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YZ 좌표를 볼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에요. 자, 이제 이 세 개의 행렬을 뭘 나타내냐면 각각 X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켜서 얻어지는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행렬입니다.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이거든요. 여기서 X축을 중심으로 양X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X축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중심을 향해서 바라봐요. 이렇게 X축이 여기 있다고 보고
좌표축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은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 중심을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의 방향이라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양의 방향이에요. 마찬가지로 Y축을 중심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Y축에서 중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때가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가 음의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양의 Z축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원점을 향해서 바라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가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가 음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행렬은 이와 같이 각각의 X축, Y축,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는 행렬이 각각 이렇게 나타내집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렬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행렬을 표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X축상에 있는 모든 점은 전혀 움직임이 없죠. X축상에 있는 모든 점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상에 있는 모든 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대신 이 공간상에 있는 나머지 점들은 X축을 제한 나머지 점들은 움직이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위에 있는 기본 단위 벡터를 생각합니다. 0,1,0거든요. Y축상에 있는 기본 단위 벡터 0,1,0고 그리고 Z축상에 있는 기본 단위 벡터를 생각하죠. 이 기본 단위 벡터는 0,0,1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상에 있는 기본 단위 벡터는 1,0,2,0이에요. 보통 이제 요거를 I, J, K라 쓰거나 E1, E2, E3라 보통 표시하죠.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 빨간색 얘는 X축상에 있으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X축 자체가 회전축이니까요. 하지만 노란색, 즉 Y축상에 있는 기본 단위 벡터는 이렇게 회전시켰었으니까 움직임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노란색은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세타만큼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요만큼 이동될 텐데요. 노란색 길이나 이 보라색의 그 벡터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벡터로 간주해서 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좌표를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수선의 발 내려보세요. 요 길이는 1이거든요. 요 길이가 단위 벡터니까 1이거든요. 요게 1이에요. 그러면 요점의 좌표 표시해 볼까요? 자, 평면상에서 잘 보세요. 공간상에 있는 점인데 잘 보니까 YZ 평면상에 놓이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보라색 벡터가. 그래서 성분이 3개로 되어 있는데 X좌표는 당연히 제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YZ 평면상에서 X좌표가 제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길이는 코사인을 이용하니까 코사인 세타, 요 길이는 사인을 이용하니까 사인 세타가 됐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여기 요 좌표가 X좌표는 0이고 Y좌표가 코사인이고 Z좌표가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되는군요. 이해됐나요? 요점의 좌표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해봅시다. 이 파란색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될 테고요. 요 각은 세타만큼을 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요 파란색 길이도 단위 벡터니까 요 녹색 벡터도 역시 단위 벡터 돼서 그 크기는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똑같이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가 사인이에요. 여기는 코사인이고요. 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X좌표는 제로예요. 그리고 Y좌표를 표시하는데 이게 잘 보세요. XZ 평면 왼쪽은 Y가 음이잖아요. XZ 평면 오른쪽은 Y가 양이라서 플러스 코사인이었는데 이거 왼쪽은 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요 길이가 바로 Y좌표를 뜻하거든요. Y좌표는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씁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 길이는 Z좌표를 나타내죠. 요 길이가 코사인이고 XY 평면 위에는 당연히 Z좌표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란색 벡터를 회전 이동시킨 게 보라색 벡터고 파란색 벡터를 회전 이동시킨 것이 초록색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 공간상의 점을 이동을 시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각각 이동을 시키는데 매트릭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잘 볼까요? 여기는 이 빨간색 벡터의 성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보라색 벡터를 표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색 벡터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벡터 제3성분이 움직여서 생긴 것은 이 초록색 벡터거든요. 0,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선형 변화를 매트릭스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뒤에 가면서도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요. 여기가 제1열, 제2열, 제3열은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선형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니셜을 따서 t를 쓴다면은 얘를 E1 벡터, 얘를 E2 벡터, 얘를 E3 벡터라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T21 벡터의 상이고요. 얘는 T22 벡터의 상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T23 벡터.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다 뭘 나타내냐면 R3 공간상에 뒤에 가서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로서 이제 표준기저란 말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바로 표준기저의 선형사상에 의한 상입니다. 표준기저의 상들이에요. 그 상을 순서상으로 표시된 얘네들을 이렇게 열로 표시한 거예요. 100을 1열로 표시하고 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두 번째 열로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세 번째 열로 표시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게 바로 X축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킨 게 바로 요거예요. 요 행렬이 바로 요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키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건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Y축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 이동시킨 거예요. 자, 여기가 양의 X축, 양의 Y축, 양의 Z축이에요. 자, 여기 보다시피 양의 X축 방향의 요 이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이에요. 요 점의 좌표는 1,0,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Y축을 회전축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아까 그렸던 노란색 E2 벡터가 이제 노란색이에요. E2 벡터는 0,1,0인데 이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얘가 회전축이니까 이 노란색 벡터는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빨간색 벡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자전거 바퀴상에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자도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놨네요. 자, 이렇게 회전시키니까 이 빨간색 벡터는 이렇게 XY 평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빨간색 벡터가 내려가서 생긴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다른 색으로 합시다.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요 길이가 1이거든요. 요 길이도 당연히 1이죠.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옆에서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양의 X축으로, 여기가 양의 Z축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빨간색 벡터가 E1 벡터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주황색 벡터로 바뀌게 됐고요. 요 길이가 단위 벡터니까 1이거든요. 얘도 1이에요. 자, 이제 각 세타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비를 적용해서 본다면은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길이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될 테죠. 근데 좌표를 표시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좌표를 표시하는데 얘는 잘 보세요. 이 점들 E1과 E3는 이렇게 XZ 평면상에 있습니다. XZ 평면상에 있는 점을 돌려봤자 XZ 평면상에서는 Y좌표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운데가 제로가 된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좌표를 볼까요? X좌표는요,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YZ 평면 이 앞쪽에 있으면 무조건 X좌표는 양수고요. 이 YZ 평면 뒤쪽에 있으면 X좌표 음수예요.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든 이 주황색이든 X좌표는 다 양입니다. 자, 이제 요 길이가 X좌표를 뜻하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얘는 보세요. XZ 평면 아래에 있잖아요. XY 평면 아래에 있잖아요. XY 평면 아래에 있으면 Z좌표는 음수예요. 여기가 길이를 나타내는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이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는 요거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했었죠. 우리 요 파란색 벡터가 E3 벡터예요. E3 벡터는 0,0,1이었는데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요 초록색 벡터가 되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겠습니다. 이거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 파란색 벡터 이렇게 있어요. E3 벡터 Z축 방향의 기본 단위 벡터요.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킨 게 요만큼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 각은 세타입니다. 이게 단위 벡터니까 이것도 길이가 1이고 이것도 길이가 1이에요. 자, 그리고 수선의 발 내립니다.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제 요 초록색 점을 좌표를 표시하는데 여전히 여기가 y축이거든요. x, y, z인데요. 여기서 보면 XZ 평면상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제로가 돼요. 요 점의 좌표를 표시할 때 Y좌표는 제로가 되고 X좌표와 Z좌표를 표시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쪽에 있잖아요. YZ 평면 왼쪽에 놓여있는 점이 돼버리니까 X좌표 양수입니다. X좌표가 사인 세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Z좌표, Y좌표는 제로고요. Z좌표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 양수입니다. 이제 다 됐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X축 방향으로 X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킨 게 얘였다면은 이번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T21의 상과 T22의 상과 T23의 상을 여기다 표시할 겁니다. T1, 자, 여기가 2완이잖아요. 빨간색의 상이 T1이 바로 이 주황색이거든요. 그걸 이제 순서상이 아닌 열로 표시할 겁니다. 자,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제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T22, 여기서 보면 2,2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2,2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010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010. 그 다음에 이제 E3의 상이 바로 이 초록색이에요. T23가.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 그림에서 표현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된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매트릭스로 표시한 게 이겁니다. 보세요. 코사인, 이 가운데 행렬을 보세요. 코사인 세타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1, 0, 사인 세타 0, 코사인 세타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 번째는 또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Z축을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놓은 거라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파란색 벡터가 E3 벡터였는데 E3는 전혀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회전시키니까 그냥 축 위에 있잖아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완 벡터잖아요. 2완 벡터는 회전을 이동시키니까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겠죠. 여기가 T2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세타만큼 이동시켰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E2예요. E2를 저쪽으로 이동시켜야겠네요. 그렇죠? 뭐라 쓸까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자, 저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T22예요. 근데 요만큼 회전 이동을 시킨 것이 바로 세타였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은요. 수선의 발, 여기도 수선의 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요 단위 벡터니까 얘도 단위 벡터예요. 요 단위 벡터니까 요 보라색도 단위 벡터가 될 것이고, 자, 이 T1의 좌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크기는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T1의 좌표를 표시하면 이게 XY 평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바닥에 있으니까 Z좌표가 제로예요. Z좌표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보면은 X좌표는 이렇게 됐으니까는
X좌표, 여기가 X좌표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YZ 평면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여기 XZ 오른쪽에 Y좌표니까 양수예요.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T1은 이렇게 구해졌고요. T2도 계산해 보면 자,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돼. 이거 단위 벡터니까 1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도 사인 세타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얘가 보라색이 저 뒤로 가 있잖아요. YZ 평면 뒤편입니다. YZ 평면 뒤편이면 당연히 X좌표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좌표는 자, 여기 이렇게 가니까 이게 사인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붙인 것은 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Y좌표가 되는데 Y좌표는 오른쪽에 XZ 오른쪽에 양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바닥에 있으니까 Z좌표는 제로가 돼요. 자, 다 됐네요. E3나 T3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T1의 상, T2의 상, T3의 상을 계산해 보면은 T1은 요거예요. 얘를 이렇게 열로 표시하면 되죠. 주황색으로 표시할 거 그랬군요. 자, 이제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T2는 역시 열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0이고요. 그 다음에 T3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T3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E3는 0,0, 정정합니다. 맞죠. 0,0,1 맞죠. 예, 그래서 여기가 0, 0,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나와 있는 이거예요. 자, 볼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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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행렬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공간상의 점을 X축, Y축, 그리고 Z축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행렬들입니다. 이해가 됐다면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다 설명했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재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4x4 매트릭스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 얘네들은 전부 다 3x3인데 왜 4x4입니까? 하면 앞에서 얘기했었죠. 동차 좌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분할시킨 것처럼 이렇게 분할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A가 아까는 2x2였지만 지금은 전부 다 3x3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분할시켜서 본다면 요 행렬 자체가 3x3고 여기가 1로 돼 있고 나머지 다 0으로 돼 있는 이런 모양으로 4x4 매트릭스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A번 Y축에 대하여 30도만큼 회전 이동시키시오. 이거네요. 가운데 거. Y축을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 이동시키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행렬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할 행렬이니까 이렇게 1이고 여기에다가 Y축을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 이동시킨 요 가운데 행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30도잖아요. 3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30도는 6분의 파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6분의 파이. 여기다 따로 계산합시다. 코사인 6분의 파이잖아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지요. 삼각비를 적용합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될 때 2대 1대 루트 3이 되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같이 됐어요. 이해됐죠?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0, 1, 0. 여기 그냥 그대로 씁시다. 0, 1, 0.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여기 똑같은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2분의 루트 3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사인인데요. 사인 6분의 파이는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A번을 나타내는 4x4 매트릭스. 동차 좌표를 행렬로 표시한 형태입니다. 이해됐죠?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앞으로 X, Y, Z, 1을 쓰면 동차 좌표로 R3 공간상의 점에 동차 좌표 X, Y, Z, 1을 쓰면은 행렬에서 이렇게 데이터 매트릭스에다가 이걸 곱해서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동차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공간상의 점을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식의 바로 6분의 8만큼 회전 이동시켜서 만들어지는 그 점의 좌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벡터만큼을 평행 이동시킨 것을 역시 4x4 매트릭스를 만들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이때 얘는 분할 행렬이 아닙니다. 여기가 000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0이고요. 여기를 써야 돼요. 자, X좌표는 마이너스 6만큼, Y좌표는 4만큼, Z좌표 5만큼 평이동시키니까 바로 이 벡터 P만큼 평이동시키는 것을 4x4 매트릭스를 만드는 B라는 행렬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예제 7번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 사용인데요. 이건 뭘 할 것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볼 때 스크린에다 이렇게 투영을 시키잖아요. 필름을. 이 프로젝터도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이렇게 쏘아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투시기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광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봐요. 그리고 영사시키려는 어떤 필름이 여기 있고 여기가 스크린이라 봐요. 그래서 이렇게 광원으로부터 빛을 쬐어가지고 투영되는 것이 스크린에 투영되는 모양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니면 이게 뭐 모니터라 봐도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구현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투시 사용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과 학생들이라면 물론 이것도 그 컴퓨터공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만 수학과 학생이라면은 이와 같은 사용기하기라든가 이런 투시 같은 거는 또 이건 미술하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필요합니다. 투시 기법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원근감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수학과에서 기하를 공부할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스크린에 투영시켜서 화면을 보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XY가 스크린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 중심이라 합니다. 요것을 이제 프로젝션 시키려고 하는 센터 중심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어떤 대상물이 있었고요. 여기가 XY 평면이 모니터라도 좋고 아니면 영화관에 갔을 때 큰 스크린이라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용 중심으로부터 투시를 시키려고 합니다. 스크린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각각의 점들이 있겠죠. 요 각각의 점들이 있고 지금 편의상 좌표기를 부여를 한 건데요. 여기를 그냥 X, Y 좌표기라 본 거예요. 스크린의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 보고 그 사용 중심을 투영시키려는 중심을 Z좌표 위에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한 것 뿐입니다. 꼭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요.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놓고 나서 투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가 이렇게 우리 이제 눈이 여기 있다고 봐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관찰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투영돼 요 점은 여기에서 스크린 상에서 여기서 보일 것이고 이렇게 투영시키면 얘가 여기서 보일 것이고 요 끝점은 여기에 투영될 것이고 이 점은 여기에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작은 어떤 영역을 스크린에 투영시킨 모양은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표현이 되겠죠. 이 초록색 필름이 이렇게 영사기 같은 걸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영화관 모니터 화면상에 이렇게 투시돼서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X, Y, Z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영되다 보니까 X좌표, Y좌표 상에 있으니까 Z좌표 제로 되죠? 그래서 이 점에 투영되는 점을 X 스타, Y 스타, 제로라 표시를 했습니다. 이 좌표 이해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투영되는 점의 좌표는 Z좌표, Z축에 있었다라 본다면 0, D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D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XY 평면이 아니라 XZ 평면이죠. XZ 평면에다 투영을 시켜서 본다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도형이 하나 그려지게 됐네요. 여기 말한 0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점의 좌표가 D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D예요. 이 전체 길이가 D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는 X, Y, Z예요. 그래서 투영시킨 게 여기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Z가 되겠죠? 여기는 Z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가 D였고 이 길이가 Z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D-Z가 되겠죠? 여기는 이 길이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투영을 시켰을 때 여기가 x 스타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까지가 거리가 x 스타라는 얘기니까 요 길이가 지금 x 스타가 된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x, y, z라면 요 길이가 여기 원점이거든요. 요 길이가 x였다는 얘기니까 요 길이가 x였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서 삼각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에 삼각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커다란 삼각형에 자, 이제 가로, 세로로 할게요. 가로는 x 스타, 세로는 이게 d예요. 아시겠죠? x 스타, d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x 스타 대 d는 삼각비를 적용합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와 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닮은 꼴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d-z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d분의 x 스타는 이퀄 d-z분의 x와 같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양변에 d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 스타, 자, 투영을 시킨, 사용을 시킨 점의 좌표를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양변에 d를 곱하니까 x, d, d-z 이렇게 되고 d는 거리잖아요. 사용 중심까지 거리니까 스크린으로부터 사용 중심까지 거리니까 0은 아닙니다. 0이 아니까 나눌 수 있겠죠? 분모 분자를 d로 약분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x 1 d분의 z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x 스타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이게 동일하게 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x 스타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y-스타를 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스타, x요. 1-d분의 z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d분의 z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x-스타라는 점의 좌표와 여기 있는 y-스타라는 점의 좌표를 표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XYZ를 스크린에 투영시키는 X스타, Y스타, Z라는 점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해보면 XYZ1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스크린상으로 투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스크린상으로 투영을 시킬 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X스타, Y스타, 그리고 여기 좀 Z좌표가 제로잖아요. 이게 제로인데 동차 좌표를 표시하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요 점의 좌표는 X스타는 여기 있어요. 1 d 분의 z x, y스타도 동일한 방법으로 1 d분의 z y가 될 것이고 0, 1이 됐죠.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은 동차 좌표를 얘기할 때 비례해도 동차 좌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비례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상수배를 해도 이거 보세요. 원래 x, y, z, 1이 이 3천 공간 사이에 있는 점의 좌표의 동차 좌표인데 상수배를 해도 동차 좌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배를 해서 적용하면은 그래서 이제 따라서 상수배랑 여기다 1 d분의 z를 다 곱해요. 그럼 여기는 x 가장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걸 곱해도 이건 0이니까 0이죠. 여기는 1 d분의 z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XYZ라는 점을 투영을 시켰어요. 스크린에다 투영을 시킨 점의 좌표를 동차 좌표로 표시하면 이건데 이것도 동차 좌표고 이것도 동차 좌표예요. 근데 모양을 보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되는 점의 좌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스크린을 투영을 시켰을 때, 자, 그리고 사용 중심이 이 Z축상의 0,0,D 상에 있을 때 투영 중심이 사용 중심 또는 투영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스크린상에 있는 임의의 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필름이라 보고 이게 영화가 스크린이라 한다면 필름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가 꼭 요 모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아무 점이라든 간에 다 똑같이 같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스크린상에 투영되는 점의 좌표를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얘네들을 매트릭스로 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x, y, z, 1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대응관계를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있는 걸 그냥 이용할게요. 바로 이 프로젝션을 나타내는 행렬이에요. 투시상을 나타내는 행렬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행렬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자, 이제 보세요. 행렬하면 x가 돼 있죠. 행렬하면 y가 되고 행렬하면 제로, 행렬하면 1 마이너스 d분의 z가 돼요. 0, x, y, 이거 좌표로 표시하면 x, y, 0, 1 마이너스 d분의 z가 되죠. 저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요거는 0, 0, d가 즉 z축상에 사용 중심이 놓여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x축 위에 사용 중심이 있다든가 z축이 아니라 또 y축 위에 사용 중심이 있다면 그에 대응해서 그대로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차좌표도 동일하게 우리가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은 z축상에 사용 중심이 놓여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렇다면 우리 교재 본문에 있는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S가 꼭지점에 이렇게 8개를 갖는 상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0, 0, D, 즉 다시 말해서 요 D가 10으로 되어 있네요. 사용 중심이 이렇게 Z축상에 있는 투시 사용에 의한 S의 상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요. 매번 다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Z축이라는 아이겠죠. 아까 똑같이. 자, 여기가 Z축이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X좌표가 3하고 5네요. 이게 모눈종이 같은 걸 그려놓으면 좋은데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2, 3, 4, 5 이렇게 됐고요. 6, 7, 8, 9 대략 이 정도는 해야겠네요. 대략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가 됐고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점의 좌표를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편의상 이 점을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자, 이 상자에 그 꼭지점 8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번호를 붙였습니다. 315가 되어 있으니까 3, 1, 5, 3하고 여기 y좌표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네요. 3하고 1하고 5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있겠네요. 3, 1, 5. 그 공간상에 있는 점이 되니까 대략 여기쯤에 있더라 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쯤에 있더라 볼게요.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1번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꼭지점은 5, 1, 5예요. 5, 1, 5. 그러니까 여기 5가 있고, 그 다음에 3, 1, 5니까 이 정도 있어야 되겠군요. 약간 뒤로 그려봅시다. 요 정도 그리고 5, 1, 5가 있으니까 요 정도 그렸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1번 꼭지점, 여기 2번 꼭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꼭지점은 5, 0, 5예요. 5, 0, 5 여기 있네요. 여기가 3번 꼭지점. 그 다음에 4번 꼭지점은 3, 0, 5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가 4번 꼭지점이에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꼭지점은 3, 1, 4예요. 그러면 3, 1, 4니까 이 정도 있더라 보겠네요. 1, 2, 3, 4, 5, 3, 1, 4, 그리고 5, 1, 4니까 여기 비슷하게 여기쯤에 있겠네요. 6, 그 다음에 7번은 5, 0, 4니까 여기 있어요. 7번, 여기가 5거든요. 여기가 7번, 그 다음에 8번은 3, 0, 4니까 저쪽에 있네요. 요거예요. 이게 8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이 있었는데요. 이 도형을 투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Z좌표가 10이에요. 10은 더 쭉 내려가야겠네요. 요 정도 있었다라 볼게요. 더 가지 않고 여기쯤에 있어서 얘네들을 투영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영되고 이렇게 투영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대략 이해가 됐나요? 각각의 꼭지점을 투영시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여기 화면에 잘려가지고 더 여기쯤에다 했으면 좋은데 짧게 그려지다 보니까 더 멀리 가버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크린상으로 전부 다 투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S의 상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미 요거에 좌표가 구해졌잖아요. 이 좌표가 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Z좌표가 투영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행렬을 앞에서 찾았었죠. 바로 이 매트릭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프로젝션을 나타내는 행렬 P와 그리고 데이터 행렬 D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면은 여기 보다시피 1, 0, 0, 0, 0, 1, 0, 0, 0, 0, 0, 0, 0, 0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D분의 1인데 이 D가 지금 10이거든요. 앞에서 10으로 잡아놨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행렬을 그대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즉 얘네들은 1번 꼭지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꼭지점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표시할 때는 지금 이게 4x4 매트릭스잖아요. 여기는 다 뭐를 쓸 것이냐면 동차 좌표를 쓸 겁니다. 지금 맨 밑에 성분은 전부 다 1로 표시를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3,1,5를 지나고 5,1,5를 지나고 그 다음에 5,0,5를 지나고 305 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그대로 열로 쓰는 것 뿐이에요. 314 그 다음에 514 그 다음에 504예요. 이거 다 계산한 거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304예요. 이 매트릭스를 다 계산해 본 결과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P하고 D를 다 곱한 모양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건 직접 행렬을 계산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간상의 점의 좌표니까 순서상은 3개가 있어야 되고 동차 좌표를 쓸 땐 네 번째 성분이 1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0.5, 0.5, 0.6, 0.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은 이게 동차 좌표가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배웠었죠? 동차 좌표는 K를 곱해도 동차 좌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1로 만들려고 해요. 얘가 그러니까 전부 다 0.5니까 제1렬을 전부 다 0.5로 나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전부 다 나눠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바꾸려고 해요. 1로 다 바꾸면 이 좌표가 다 달라지겠죠. 그걸 바꿔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을 생략한 거예요. 저자가 이제 요거를 밑에 다 1로 만들어 놓은 꼴이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여기를 다 1로 바꾼 거죠. 얘네들을 전부 다 1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 열을 0.6로 나누고 요 7번째 열을 역시 0.6로 나눈 거예요.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6,2,0이 바로 1번에 투영되는 점의 좌표란 얘기예요. 1번에 투영되는 점의 좌표가 여기에서 표현되는데 그게 X좌표 6, Y좌표 2, Z좌표 당연히 XY 평면에 투영됐으니까 당연히 Z좌표는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 1번 좌표에 투영된 결과는 6,2,0, 2번 좌표에 투영된 결과는 10,2,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린상으로 전부 다 점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영시킨 이 점을 그려놓은 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이 1, 2, 3, 4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의 상이에요. 즉 1번, 2번, 3번, 4번에 투영된 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1, 2, 3, 4가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가 끝났고 5, 6, 7, 8은 X좌표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 얘가 1번, 2번, 3번, 4번에 투영된 결과고요. 이쪽이 얘네들이 이거 노란색으로 했군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고 여기가 5, 6, 7, 8이에요. 5, 6, 7, 8에 투영된 결과. 그래서 스크린상으로는 저렇게 보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투영을 시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라 그럴까요?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사기는 정 가운데서 투영되니까 반듯하게 보이죠. 상이 이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얘는 이제 이쪽에서 0, 0, 10에서 이렇게 투영시키다 보니까 상이 크게 이렇게 번진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투시 사용에 관한 것도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형대 수학 이론이 우리는 앞에서 레온티에프 이론도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살펴봤었던 것처럼 경제 경영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선형대 수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저 뒤에 가서 용수철 진동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공학적인 문제에서도 선형대 수학이 폭넓게 응용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강의 시간은 길었어도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선형대 수학에서 이제 응용 문제를 좀 앞에 몇 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으니까 이제 다시 순수하게 수학적인 이론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